네, 매년 설을 맞아 공연을 관람했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설 연휴가 끝나면 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서 핵무장론이 다시 대두하면서 남북 양측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미국 CNN에서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배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조명하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북한의 핵공격 위험이 있을 때 과연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를 위험에 빠질 수 있게 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불신이라든지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한 의문이 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열수 실장님. 예, 작년도에 북한은 40여에 걸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그 발수만 한 따지면 한 70발 넘게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실질적인 위협에 우리가 처해 있지 않느냐 이런 예.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 후반기부터 작년까지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네. 우리 자체 핵무장을 좀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은 아마 시청하시는 분도 아실 텐데요. 그 내용은 신문에서도 이제 다 언제 어느 기관에서 이런 데 대한 그 여론조사를 했는지를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도 작년 연말에 그리고 또 다른 두세 개의 우리 한국의 유수한 연구기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세미나를 개최를 했었고요. 네. 올해 초만 하더라도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하고 브루킹스하고 1박 2일 동안 여기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거든요. 저도 먼저 거기에 1박 2일 동안 참여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크게 보니까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지금처럼 확장 억제를 그냥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술핵 무기 재배치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이제 전술핵 무기 재배치 더하기 나토식 핵 공유 체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자체 핵무장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그런 역량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좀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크게 5가지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전문가들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NPT 위반 문제도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확장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가는 방향은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다른 4가지 옵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도 아주 신중하게 준비하고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북한의 잦은 도발에 따른 우려가 또 커졌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분석해 주셨는데 사실 핵 보유가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핵 보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과 의지는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60에서 70% 정도 핵 보유 를 하자는 입장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 예전에도 보면 절반 이상 50% 60% 사이에서 핵 보유를 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의 희망과 열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핵 보유가 가능하느냐 여부입니다. 3가지 차원인데요. 하나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한국만 예외로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도 핵 보유 때문에 지금 국제원자력기구를 포함한 미국의 제재랄지 이런 엄청난 제재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계속 제재를 받아왔고요. 그렇게 보면 한국만 예외로 당근을 주지 않고 한국도 역시 제재를 가한다. 우리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유엔과 미국의 제재 또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우리 경제에 압박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핵 우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또 한미동맹에 가장 골고하는 미국의 핵 우산입니다. 이 미국의 핵 우산으로부터 한국이 탈피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의 실질적인 균열 상태로 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미국이 받아들이느냐 하는 건데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한 불안감들은 미국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국제사회,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이 핵 보유를 하게 되면 일본도 핵 보유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이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갈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보유를 우리가 핵 보유를 하게 된다면 북한의 핵 보유도 이제 당연히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보면 사실상 우리가 득실 차원에서 보면 핵 보유의 의지와 열망은 좋지만 그러나 실제 가능성의 영역 그리고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마이너스 부분이 더 많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게 어렵고 또 보유를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득실적인 차원에서 네. 좀 실이 더 크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와는 다르게 올해 1월에는요. 지금 북한의 도발이 비교적 좀 잠잠합니다. 새해 첫날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조용한데 하지만 올해는 이제 북한을 정주년을 맞은 주요 기념일이 많기 때문에 북핵 위기가 최고조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상당히 좀 지배적이더라고요, 실장님. 올해 이제 정주년 맞는 게 일단 3개가 있어요. 예. 당장은 이제 다음 달 2월 8일 며칠 안 남은 1,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2월 8일 되면은 북한 인민군 창건 75주년 되고요. 7월 27일 되면은 이제 휴전 이제 협정일이잖아요. 예. 정전 협정 기념일인데 북한은 그걸 성전 기념일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70주년 되고요. 9월 9일 되면은 다시 이제 북한 정권 수립 다시 75주년이 되거든요. 크게 보면은 3개의 이제 정주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북한에서 퍼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를 봐서는 그렇게 이제 머지않아서 바로 이런 정주년을 맞이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훨씬 더 작년보다도 더 북한이 이런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김정은의 그 발언 속에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강대강 투쟁을 해 나가겠다. 대미 투쟁과 대적 투쟁을 해 나가고 대적이란 것은 대남 투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북한이 이제 옛날에는 대남 투쟁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완전히 대적이라고 해서 이제 바꿔서 말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대적 투쟁을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전술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나가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냥 종합해 보면 정주년도 정주년이지만 김정인의 발언 속에 또 의지가 담겨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의 그 분위기에서 어떤 다시 평화나 어떤 협상이나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하나도 올해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작년보다는 훨씬 더 북한의 도발이 더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제가 김용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 반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의 전문가들 다 모시고 몇 번에 걸쳐서 이런 토의를 했는데 서로 다른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면서 왜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이렇게 핵무장이 필요한가 이런 데 대한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핵우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핵우산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쏟아지면 우산이 우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나토의 전술 핵무기 150개 있는데 그거는 동맹국이라고 해서 거기다 갖다 주는데 한국이 제일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왜 한국에는 그거조차도 못 해주고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전문가들이 북한 학자들에 대한 이제 볼멘 소리를 많이 한 거죠. 그만큼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예,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화되고 있는 상황. 올해도 정말 여러 차례의 어떤 긴장과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그 수위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하셨고요. 김용원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상황에서 대외 환경과 북한 내부 환경이 내부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북한이 대남 도발 또 대미 여러 도발들을 계속 펼쳤는데요. 미사일만 해도 한 70발 이상 쏜 거 아닙니까? 전례가 없는 건데 올해도 북한의 대내 환경이 그렇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종결된다면 상황은 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관심이 이제 한반도, 특히 북한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미국의 모든 관심은 우크라이나에 가 있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한 뭐 중국도 그렇고 다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저강도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계속 잽을 날리는 거죠. 이제도 최근에도 계속 이제 그런 모습을 북한이 보였는데 그게 이제 하나 계속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한 내부 상황이 특히 경제 부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식량난도 예년에 비해서 작년 식량 작황이 좋지 않았고요. 또 전체적으로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북한이 문을 닫았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상품 유통도 굉장히 원활하지 않고 주민들은 이제 근근히 버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외부의 적을 강력한 적을 만들어 놓고 내부의 결속을 꾀하는 이런 것이 이제 북한 또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인 국가에서 전통적인 내부 결속의 방법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대남 대미 도발 또 대남 대미 시위를 작년에 이어서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 내부적으로 그렇게 볼 겁니다. 그렇게 보면 현 상황에서 상당 기간 지금 한반도 정세에 뚜렷한 돌파구를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강대 강의 대결구도 또 윤석열 정부도 역시 강대 강의 대결구도 미국 역시 지금 상황에서 뭔가 한반도에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못 만드는 지금 조건에서는 그럭저럭 한반도 상황을 그냥 지켜보는 상황이 악화되지만 않는 정도만 관리하는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현 시점에서 그렇게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뭔가 분위기를 대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상당 기간 좀 만들어지기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 종료가 되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네네. 어느 정도 대화의 상황이 좀 물꼬가 좀 틀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모든 역량들이 집중돼 있는 이 상황들이 예. 좀 더 방향을 틀어낸다면 그렇다면 미국도 좀 여유가 생길 것이고요. 또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또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이 좀 개선된다면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전체적으로 동북아시아 지형 자체의 변화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죠. 이게 또 아쉬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내년부터 5년간 331조 원의 재원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우리 군의 계획에 대해서 북한이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실명도 나왔고요. 전략핵 자산이나 한국형 삼축체계 부질없는 발버둥질이다라고 막말써도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실장님? 북한 예산이 1년 정부 예산이죠. 정부 예산이 뭐 CIA가 추정하는 예산이 좀 다르고 우리 한국은행에서 추정하는 예산이 좀 다른데요. 뭐 대충 한 10조 원 조금 넘어요. 한국 돈으로 계산했을 때. 네. 그런데 이제 2023년 한국의 1년 예산이 600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제 규모로 가지고 북한하고 얘기할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상 북한이 1년 예산이 10조 좀 넘는데 5년 동안 우리가 331조를 투입한다. 국방 예산으로. 그런데 그걸 대충 따지면은 1년에 6, 5, 30, 50조씩 투입하는 거잖아요. 군사력 건설에. 그렇죠. 그러면은 북한 1년 예산에 5배씩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그러니 북한으로 봐서는 아마 이 보도를 보면서 뒤로 나자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굉장히 위협을 느꼈을 거라고 예. 생각하고 그 위협 때문에 아마 북한은 더더욱 이제 핵과 미사일이라고 하는 비대칭적 무기에 자기네들이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아무리 한국에서 이렇게 재래식 무기 정강을 하더라도 핵무기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교수님께서도 뭐 동의를 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남한의 국방 예산의 증가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남측에 밀리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막말을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강대 강의 대결 구도는 올해도 여전히 북한이 유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측이
강하게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도 밀리지 않겠다. 예. 오히려 판 자체를 북한이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 흐름 자체는 북한이 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기조에서 남측에 대한 굉장한 그 강력한 메시지들 또 굉장히 신박한 표현들을 뭐 부질없는 발버둥질 뭐 이런 표현들이 써져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더 심한 표현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우선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도 음력설을 쇠고 있잖아요. 그렇죠. 몇 년 정도 지났고 북한에서 음력설을 맞아서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올해의 모습을 지금 또 장기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지금 음력설 행사에서도 따로 뭐 어떤 행보가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첫날 이후에 잠행 중인 배경은 내세울 만한 경제 성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먼저 이건 김용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금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이후에 예. 22일째 지금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22일 날 보통 보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요. 설 명절을 맞이해서 북한에서 이제 경축 음악회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만수대예술단이나 왕제선예술단의 공연을 본달지 또 국립교향악단의 그 공연을 보는 네. 이게 이제 작년에 이설주에서 함께 그것을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전혀 지금 외부에 몸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에 12월 26일부터인가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보고를 매일같이 보고를 했거든요. 네. 모든 역량을 거기에 쏟아부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년사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1월 달에 올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올해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그 조율이랄지 또는 올해 계획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부에서 이제 건강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 첩보나 정보가 예.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20여일 또는 뭐 한 달 정도 외부에 노출 안 된 경우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22일째 노출 안 되고 있는 부분을 갖고 너무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정 아니냐라고 보는 것은 좀 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장기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게 이번은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어떤 행보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저는 이제 그걸 김용현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 일정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요. 경제적인 문제는 아까 첫 질문에서 우리 김용현 교수님께서 지금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대해서 더 보탤 필요는 없는데 단 작년 연말에 지금 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하면서 2023년도에 북한이 추구해야 될 12개 목표를 제시를 했잖아요. 혹시 그 12개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게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가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그 12개 목표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어요. 솔직히. 네. 한번 말씀을 그냥 몇 개만 드리면 제일 첫 번째가 알곡 생산이고요. 두 번째가 전력 생산, 석탄, 수산물, 면직물, 산림집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제4차 산업이 어떻고 뭐 이 3차 산업이 어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1차 산업에 그냥 다 이렇게 개우 있는 거예요. 어떤 생존과 그러니까 관련된. 생존과 네. 관련된 것이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북한의 경제 사정이 아주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2023년도 목표 제시 자체가 그것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일정인데 이 말씀은 이제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뭐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하고 난 뒤에 1월 16일, 17일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있었잖아요. 예. 최고인회면은 가끔씩 이제 김정은이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시정연설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년사도 안 했는데 1월 16일, 17일 나가서 또 뭐 시정연설하고 6월 8일 날은 어차피 이제
열병식 할 거 아닙니까? 그때도 또 얘기하고 뭐 그러다 보면 오히려 여러 가지 이제 지도자로서의 그 말의 무게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에서 해석하다 보면 2월 16일을 위해서 이번에 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북한이 지금 뭐 안팎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뭐 30년 만에 가장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북한 TV가 설 명절 특집 방송으로요 여러 나라가 겪은 전염병, 자연재해, 뭐 식량과 에너지 위기 이런 것들을 좀 총 정리를 해서 내보냈습니다. 지금 이 위기 상황이 북한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좀 어느 정도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이 될까요? 아마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설 명절 특집 방송에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식량, 에너지 위기 이것은 신년 방송으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주제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신년 방송은 이제 희망, 앞으로 그렇죠. 미래에 대한 네. 뭐 전망 또 정말 인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줄 선물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방송이 돼야 되는데 정반대로 해외의 재난 사례들을 계속 이제 방송했단 말이죠. 결국 북한만 지금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작년에 식량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북한의 가뭄이 꽤 있었고 홍수랄지 여러 가지 그 풍수해가 있었습니다. 원래 북한은 식량 부족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알곡이랄지 부분에서 풍족하게 생산이 불가능한 국가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런 식량 사정이 좋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는 가뭄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작년 북한을 엄습함으로써 식량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3년 동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문을 다 닫았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일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생필품 관련된 부분에서부터 부족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로서는 신이 나거나 흥이 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뭔가 비전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북한으로서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최고인민회의에 나오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뭔가를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것을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나오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2월 8일 날 아마 이제 열병식 때 열병식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나올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때도 안 나온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내부의 경제 상황이나 여러 식량 사정들이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식량을 비롯해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지배적인데 그런 가운데 북한이 보유한 외화가요 2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국경 봉쇄에도 불구하고 최소 17억 달러에서 최대 50억 달러로 추정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뭐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에도 이렇게 도발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재원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뜻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실장님? 이번에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뭐 작게는 뭐 10매덕부터 많게는 50억이니까 대충 한 30억 불 정도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퉁쳐서 네. 생각하면 외환 보유액 한 30억 불 갖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상 한 국가가 외환 보유액 30억 불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IMF 바로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억 불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이게 줄어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 2017년 소위 말하는 2017년부터 제재가 계속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이제 모아놓았던 그런 외환 보유액이 있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30억 불이라도 현재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얘기는 북한이 그 이 외환 보유액을 그 뭘 더 쓰고 싶으면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수출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중국하고의 교역액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 거 무슨 생필품을 사가지고 들어와야 이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중국과의 교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돈 나갈 일이 없었다 이런 거죠. 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 소위 말해서 해킹을 통해 가지고 뭐 이 가상화폐라든지 또는 실제로 어떤 국가의 중앙은행을 털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아놓은 돈, 그게 뭐 1조 5천억, 작년만 하더라도 한 8천억 정도 그걸로 했다라고 하니까요. 그걸로 아마 북한이 계속해서 이 미사일
쏘는데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더 듣겠습니다. 러시아의 용병 회사가 북한에서 무기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이제 증거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추가 제재를 예고를 했더니 이 이제 당사자인 용병 회사 와그너 그룹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대응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11월 달 인공위성 사진인데 북한과 러시아 국경에 러시아 쪽 보면 이제 핫산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네. 북한에는 이제 두만강역이 있습니다. 예. 저 사진에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핫산에서 들어갈 때 이 그 빈 열차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니까 컨테이너 5개가 실려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틀 예. 후에. 이것이 이제 북한산 그 무기가 러시아 이 와그너 그룹, 그러니까 용병에서 와그너 그룹에 전달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만 아마 미국의 정보 당국이 계속 추적은 아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포탄이랄지 다량으로 소모되는 무기 체계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이제 북한으로부터 수입한다 이런 것은 이제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 상황은 정확한 상황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 우선은 가능성 영역에서는 이제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부분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북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